자, 여기 첫 번째 문단 보면 자동차의 엔진은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킨 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 읽고 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킨 후 하면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화살표를 하든 안 하든 이걸 짚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화살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E를 열 에너지를 변환시킨 후 E를 이니까 여기서 E는 열 에너지이고 다시 운동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식을 해주거나, 자, 엔진의 작동으로 바퀴와 연결된 축을 회전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여기 이 문장도 세 개로 쪼갤 수 있어. 그치? 어떻게 세 개로 쪼갤 수 있죠? 엔진의 작동으로 바퀴와 연결된 축을 회전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엔진이 작동을 하고 바퀴와 연결된 축이 있고 그 축을 회전시켜서 그럼 바퀴가 굴러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한 문장을 세 단계로 쪼개서 그걸 의미 단위로 나눌 수 있죠? 자, 엔진은 회전하는 힘을 발생시켜 E를 회전하는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데 이 힘을 토크라고 하고, 그러면 토크의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 토크의 개념을 묶어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묶는 것보단 사실 이 힘은 이거잖아. 그치? 엔진이 작동해서 바퀴와 연결된 축을 회전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주는 게 더 타당하겠죠? 여기를 묶으면 좀 더 의미가 자세하지 않으니까. 자, 이 힘을 토크라고 하고 엔진이 회전하는 속도는 회전수로 표현한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개념을 두 개를 잡아냈는데 이 토크라는 개념과 회전수라는 개념이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엔진이 회전하는 속도가 회전수이고, 그러면 그 회전하는 대로 바퀴와 연결된 축이 굴러갈 거고, 그러면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힘이 토크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약간 어떤 관계일 것 같아? 비례 관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거기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계속 내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야. 방향이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 출력은 토크와 엔진의 회전수를 곱한 것으로, 자, 여기서 출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얘기했어. 출력은 토크와 엔진의 회전수를 곱한 것으로. 자, 이제 능숙하게 비문학 독서를 했던 사람은 여기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선지가 어떻게 구성될 것 같다에 대한 감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출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토크와 엔진의 회전수의 관계는 뭐겠어? 지금 출력이 고정돼 있어. 얘가 동일하다면 토크가 높아지면 엔진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게? 줄어들겠죠? 출력이 고정됐다면? 출력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토크와 엔진의 회전수는 반비례 관계야. 그리고 만약에 토크가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출력과 엔진의 회전수는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지. 반대로 엔진의 회전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출력과 토크는 비례 관계야. 이런 식을 딱 보면 그런 선지가 나오겠어 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공식을 딱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력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이렇게 이 공식이 선지에서 그렇게 응용이 될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이미 인지를 하고 일정 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양, 그게 출력의 개념이고,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뭘 같이 읽어야 돼? 글과 그림을 같이 읽어야겠죠? 자, 엔진의 토크는 회전수가 적을 때는 작고, 엔진의 토크는 회전수가 적을 때는 작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어? 비례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당연한 거야. 회전수가 적을 때는 작고 회전수가 증가하면 상승,
까지는 우리 생각이랑 맞았어. 비례하다가 여기부터 이제 뭔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부터 뭐야 그냥 단순하게 비례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준 다음에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에 이른 뒤 그게 어디야? 최대 토크에 이른 뒤 일정 회전수에서 가로축 회전수, 세로축 출력 및 토크, 그 다음에 점선이 토크 곡선, 실선이 출력 곡선이니까 최대 토크는 요 지점이네요. 그러면 이 최대 토크에 해당하는 회전수는 여기인 거지. 자, 여기 최대 토크,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 일정 회전수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최대 토크에 이른 뒤 회전수가 그 이상 증가하면 토크가 오히려 저하된다. 여기가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 약간 다르니까 우리는 그냥 비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걸 신경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토크와 회전수의 곱인 출력도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출력에 이른 후에 점점 떨어진다. 그 자리야 출력 곡선이고 실선이니까 여기 최대 출력. 그러면 최대 출력을 내는 회전수는 여기네요. 그럼 여기 자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출력에 이른 후에 점점 떨어진다. 그럼 여기 글을 잘 보세요. 자,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출력. 이 일정 회전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서 자, 여기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를 우리가 A라고 표시를 하고 일정 회전수에서 최대 출력 이 일정 회전수를 B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프랑 그림을 같이 읽어줘야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엔진에서 생성된 동력은 바퀴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엔진과 바퀴 사이에 있는 변속기를 통해 전달된다. 자, 여기 요 문장이 사실 엄청 중요한 문장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 문장인 거야. 그렇게 뭐 어려울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순서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 순서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엔진에서 생성된 동력은 그 다음 차례는 어디야? 변속기, 그 다음이 바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에는 무조건 그냥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엔진에서 생성된 동력은 바퀴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변속기를 통해 전달된다니까 1번, 2번, 3번. 자, 이거를 눈치챈 사람은 뒤에 가서 뭔가 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넘긴 사람은 뒤에 가서 이걸 연결해내기가 진짜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 또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점이 이런 것 때문이야. 변속기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회전수와 토크를 주행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자, 그럼 변속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했는데 자, 이런 장치가 변속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의미 요소가 두 개가 있거든요. 뭐죠? 회전수와 토크를 바꿔. 그런데 기준이 뭐죠? 주행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이게 변속기의 기능인데 그럼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어떤 주행 상황에서 변속기가 회전수와 토크를 뭐 어쩌는지가 나올 것 같잖아. 그렇게 내용을 좀 예측하면서 실제 자동차의 주행에서 자동차가 출발할 때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큰 토크가 필요하다. 큰 토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A에 가까운 지점으로 가야 돼, 회전수가. 자, 엔진의 최대 출력 구간에서 발생하는 높은 엔진 회전수는 A예요, B예요? 최대 출력 구간에서 발생하는 B. 최대 출력 구간에서 발생하는 높은 엔진 회전수를 변속기를 사용하여 바퀴가 연결된 구동축에 낮은 회전수 요거는 뭔데? A로 딱 A까지는 아니더라도 A에 가깝게 A 방향으로 A에 가깝게 전달하면서 큰 토크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 그래프랑 연결해야 이게 이해가 잘 되겠죠? 이후, 가속할 때는 자, 여기서 이후라는 표지를 놓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모를 거야. 근데 이후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어? 아, 지금 뭔가 단계가 설정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이후를 발견하는 순간 아, 단계, 가속할 때가 하나의 단계면은 내가 뭔가 놓친 하나의 단계가 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놓친 하나의 단계는 뭐야? 여기서 알아챘으면 앞에서 나온 단계는 그렇지, 자동차가 출발할 때 이렇게 한다. 아, 지금 우리 이거 읽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주행 상황에서는 회전수와 토크를 이렇게 만든다. 자, 이후 가속할 때는 큰 출력을 내는 동시에 큰 출력 내려면 회전수 어떻게 해야 돼? A보다는 높아져야겠죠? 자, 바퀴의 회전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B 방향으로 회전수가 높아진다. 그러나 평탄한 도로에서 정속 주행, 이게 또 주행 상황이죠. 정속 주행 중인 자동차는 주행 중의 저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출력만이니까. 자, 이런 보조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구나.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다. 자, 출력만 내면 되므로 큰 출력은 필요하지 않다. 자, 이와 같이 주행 상황에 따라 바퀴의 회전수와 전달되는 토크가 달라져야 하는데 엔진의 회전을 그때마다 변화시켜 전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이므로 변속기를 활용하여, 그러니까 엔진이 뭘 어쩌는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엔진은 계속 똑같이 하고 그 힘을 누가 바꿔주는 거야? 변속기가 바꿔줘서 효율적인 구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문단을 딱 읽고 났을 때 단 하나의 핵심 단어만 딱 골라야 된다면 뭘 골라야 돼? 변속기. 변속기가 뭘 어쩌는지, 그치? 만약에 3개의 의미 요소만 뽑아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속기가 회전수와 토크를 주행 상황에 맞게. 자, 이렇게를 우리가 뽑아내면 지금 내용 정리된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 문단.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수와 토크를 주행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 변속기는 하면 뭐뭐 하기 위해니까 이제 뭐 나오겠어? 앞문단에서 소개한 그걸 하는 방법, 수단,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 변속기는 여러 단의 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얘가 뭐인 거죠? 여러 단의 기어가 변속기가 이걸 조절하는 수단, 방법. 얘가 수단이자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기어는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수를 주행 상황에 맞는 바퀴의 회전수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이게 기어의 역할이고, 일반적으로 기어비에 따라, 자, 여러분, 에에 따라는 항상 기준이야. 기준이 되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에에 따라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어비를 몰라. 그치? 그럼 뒤에서 기어비를 설명해 줄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가 이 개념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개념이다. 기어비에 따라 회전수와 토크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까는 뭐 얘기했었죠? 주행 상황에 따라 회전수와 토크가 달라지는 걸 얘기했는데 지금 기어비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기어비는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수에 대한 입력축의 회전수의 비율을 뜻하는데,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과학기술 수업할 때도 요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못 푸는 문제가 되게 많다고 했어. 뭐였냐면 이거.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A에 대한 B의 비라고도 하는데, 자, A에 대한 B의 비율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A분의 B. 그리고 이걸 몇 대 몇으로 나타내면 B 대 A. 자, 이거 뭐뭐에 대한이 나오면 이렇게 되고 A와 B의 비율하면 이 반대예요. 그쵸? 이거의 반대야. 그러면 뭐분의 뭐? B분의 A가 되고 얘는 A 대 B.
이거 모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 문장이 이렇게 딱 보여야 되거든. 이 문장 기업이는 A에 대한 B의 비율을 뜻하는데 하면 우리가 기업이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기업이 분수로 나타내볼까? 어떻게 돼요? 뭐분의 뭐예요?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수 분의 입력축의 회전수의 비율은 무슨 입력축이겠어? 변속기의 입력축의 회전수인 거죠? 자, 이렇게 딱 설정해서 얘가 기업이인 거야. 그럼 기업이는 자, 이 분자가 커지면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고 각각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기업이에 따라 엔진의 회전수에 따른 바퀴의 회전수가 조절되고 봐봐. 여기 지금 변속기 입력축의 회전수,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수라고 했는데 금방 얘가 말바꾸기를 했거든요. 엔진의 회전수에 따른 바퀴의 회전수라고 금방 말바꾸겠지. 이걸 아까 이 1번, 2번, 3번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변속기를 기준으로 입력축은 어디야? 엔진. 엔진에서 에너지가 변속기로 들어오고 그 변속기에서 어디로 가? 바퀴. 그러면 여기서 출력축은 뭐였죠? 바퀴. 입력축은 뭐였죠? 엔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변속기 입력축이 뭐지? 변속기 출력축이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여기서 나오는 요 엔진의 회전수에 따른 바퀴의 회전수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문장은 문장일 뿐. 변속기를 기준으로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 바퀴가 있고 이걸 머릿속에 입력을 했어야 이게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되게 쉬운데 문제에서는 이걸 그냥 놔두겠냐고 계속 말 바꾸기 하면서 물어보겠지. 그쵸? 그럼 여기가 바퀴의 회전수 분의 엔진의 회전수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다시 봤더니 아, 이거 엔진의 회전수 분자, 바퀴의 회전수 분모 이렇게 보이죠? 자, 조절되고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는 기어비에 비례한다. 자,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자, 이게 문제에서 엄청 중요하게 활용될 문장이에요. 토크는 기어비에 비례한다. 토크는 기어비에 비례한다. 그럼 봐봐. 토크가 기어비에 비례하니까 이거랑 토크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크는 엔진의 회전수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토크는 바퀴의 회전수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자, 우리 2번 문제 봐라.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딱 봤더니 2번 문제에 뭘 물어보냐면 선지에 토크가 어떻게 된다 막 그런 내용이 나와. 근데 보기에 봐봐. 표 안에 토크가 있어? 토크가 없지? 그러면 걔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기업이랑 토크가 비례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야 그 표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놓쳤으면은 이 문제를 손을 못 대는 거지. 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주행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기어비를 선택하는데 이제 뭐 나오겠니? 주행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기어비. 주행 상황에 따라 기어비를 어쩌는지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입력축인 엔진에 연결된 톱니의 수가 20개이고 입력축 어디야? 입력축인 엔진에 연결된 톱니의 수가 20개이고 출력축인 바퀴에 연결된 톱니의 수가 40개라면 자, 이렇게 숫자를 주는 이 부분에서 자, 우리는 3점짜리 문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3점짜리 문제를 맞히겠구나 하는 감이 오죠? 자, 여기 기어비는 2대 1이 된다. 여기 빨리 이해해봐 얘들아. 기어비는 2대 1이 된다. 자, 2대 1이 되려면요. B 대 A니까 2대 1이 된다의 형태란 말이야. 자, 지금 여기서
엔진에 연결된 톱니의 수가 몇 개지? 엔진이 분자인데요. 톱니의 수가 몇 개야? 20개. 그 다음에 이 바퀴에 연결된 톱니의 수가 몇 개지? 40개. 그러면 2분의 1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서 이 개념을 한 번 더 꼬아놔서 이 지문이 어려운 건데 톱니가 20개인 바퀴는 톱니가 40개인 바퀴보다 빨리 돌아요? 천천히 돌아요?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2분의 1 바퀴 도는 거고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2바퀴 도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분자와 분모는 회전수로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 회전수니까. 얘가 지금 한 번 돌 동안 얘가 2번 도니까 기어비가 2대 1이 된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엔진이 2바퀴를 돌 때 얘가 2바퀴 돌 때 바퀴는 40개니까 한 바퀴만 돌게 되므로 엔진의 회전수에 비해서 바퀴의 회전수는 떨어지는 것이다. 자, 변속기에는 이런 톱니바퀴의 조합이 여러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은 서로 다른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서 엔진에서 전달되는 힘과 회전수를 조절한다. 누가? 변속기에 있는 기어가 이렇게 한다.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아까 앞에서 이런 주행 상황에 따라 회전수와 토크를 어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처음부터 알아챌 수 있어. 아까 거기서 주행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토크는 높이고 바퀴의 회전수는 적게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B 부분에서 A 쪽으로 당기는 거죠. 회전수를 줄이는 거니까. 자, 자동차가 추월을 위해 급가속을 하거나 경사가 심한 길을 올라갈 때는 이럴 때는 더 큰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토크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역시 B 쪽에서 A 쪽으로 당겨야 토크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가 올라갈수록 토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단 기어를 사용해서 바퀴가 효율적으로 많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바퀴가 많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A 쪽에서 B 방향으로 가는 거죠. 회전수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2번 문제 우리 같이 좀 풀고 갈게요. 2번 문제.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자, 기어비를 이렇게 쫙 준 다음에 자, 1단 기어에서 출력축의 톱니의 수가 30개라면 자, 1단 기어는 3대 1이니까 얘를 분수로 바꿔주면 기어비 어떻게 해? 1분의 3. 기어비는 지금 1분의 3인 거니까 자, 이 숫자를 보면 우리는 무슨 뜻이야? 바퀴가 한 번 돌 때 엔진은 3번 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톱니 수가 30개. 출력축은 어디예요? 출력축은 바퀴. 여기가 지금 30개라면 입력축의 톱니의 수는 90개겠군. 그럼 얘는 봐봐. 입력축의 톱니의 수가 입력축이 분자니까 얘가 한 번 돌 때 얘가 3번 도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닌 거죠. 얘가 30개인데 얘가 90개면은 안 맞는 거죠? 3분의 1이 되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톱니의 수와 회전수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니까. 여기서 그 부분을 놓쳤으면 우리는 걔를 못 푸는 거죠. 요거 그럼 몇 개 돼야 돼? 여기가 30개라면 10개. 10개가 돼야 얘가 한 번 돌 때 얘가 3번 돌겠죠? 자, 2번 선지가 진짜 복잡함의 끝판왕인데 이 자동차는 엔진의 회전수가 동일한 경우 후진을 할 때 가장 큰 출력을 낼 수 있겠군. 자, 여러분 이 2번 선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력이 어디 있더라? 첫 번째 문단에 출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출력을 구하는 공식 뭐였지? 토크 곱하기 엔진의 회전수. 자, 그러면 엔진의 회전수를 고정했어. 우리 이런 거 나올 줄을 예측을 했어야 이게 보이는 거거든.
이걸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면 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걸 찾아 헤매느라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걸 찾아 헤매느라. 그럼 엔진의 회전수가 동일한 경우 큰 출력, 그럼 무슨 뜻이야? 토크가 크냐를 물어본 거지. 후진을 할 때 가장 토크가 크냐? 근데 토크가 안 나와. 그럼 이걸 또 뭐랑 연결해야 돼? 토크와 기어비가 비례한다.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이게 되게 쉬운 건데 그걸 또 찾아 헤매느라 막 되게 오래 걸리니까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못 풀거나 아니면 시간을 엄청 허비하고 다른 지문을 못 읽을 정도로 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면 차라리 다행인 거죠. 이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보이는 부분이야. 그러면 후진을 할 때 토크가 가장 큰지 그럼 기어비와 토크가 비례 관계니까 우리가 기어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후진할 때 2.5, 1분의 2.5니까 자 기어비가 2.5야. 그런데 더 큰 애가 있네요. 그럼 얘가 가장 큰 토크는 아니겠다 생각이 들죠? 얘가 제일 크니까. 그러면 가장 큰 출력 후진할 때 아니다. 1단이다. 자, 이 자동차는 엔진의 회전수가 동일한 경우 기어를 2단에서 4단까지 변속하면 출력이 2배.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자, 출력은 토크 곱하기 엔진의 회전수니까 토크가 2배인가? 토크가 2배가 돼야 출력이 2배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2단에서 4단으로 갈 때 2단에서 4단으로 갈 때 2단의 기어비는 2이고 4단의 기어비는 1분의 1이니까 1이지. 그러면 토크 2배 됐어요? 2분의 1배 됐어요? 2분의 1배 됐으니까 2배 아니고 2분의 1배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5단에서 4단으로 기어를 변경하는 것보다 4단에서 3단으로 기어를 변경할 때 토크의 변화량은 변화량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기어비의 변화량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5단에서 4단으로 갈 때 기어비 얼만큼 변해요? 얘는 1이고 얘는 0.8이니까 0.2만큼 기어비가 변하지. 그 다음에 4단에서 3단은요? 1에서 1.5 되는 거니까 얘는 0.5만큼 기어비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 큰 게 맞다. 그래서 얘가 적절하네.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4단일 때 엔진의 회전수와 바퀴의 회전수, 엔진의 회전수는 분자, 바퀴의 회전수는 분모, 같음으로, 그래 1분의 1이니까 같음으로 괜찮고 4단으로 주행할 때 바퀴가 가장 빠르게 회전하겠군은 아니죠. 바퀴의 회전수는 다 지금 1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죠?